각 분야 전문의와 함께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입니다. 오늘은 피부과 전문의 김조용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조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할 질병 알려주실까요? 오늘 준비한 주제는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고생하는 경우도 많은 여드름입니다. 예전에는 여드름이 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하는 병으로 여겨졌지만 최근엔 그렇지 않은데요. 성인 여드름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아 자세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가 여드름입니다. 뭐 마음고생 많이 한다고 방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여드름이 첫인상과 대인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이 시간 통해서 자세히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정의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드름이 어떤 피부 질환인지부터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네, 여드름은 피지선과 모낭의 만성 염증성 질환입니다. 피부에 존재하는 피지샘에서 피지가 과하게 생성되고 외부로 배출되는 통로인 모공이 좁아져서 쌓이게 되면서 발생하기 시작하는데요. 염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지만 통칭 여드름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 피지가 배출되지 못하고 쌓이면 이제 여드름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네, 그리고 염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불린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도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염증성 여드름, 그러니까 비염증성 여드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진행 정도에 따라 염증성 여드름과 비염증성 여드름으로 나누는데요. 네. 비염증성 여드름으로는 화이트 헤드와 블랙 헤드가 있고 염증성 여드름으로는 염증의 진화 정도에 따라 구진, 농포, 결절 그리고 낭포성 여드름으로 다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염증의 유무 말고 다른 방법으로는 이게 구분할 수는 없습니까? 네, 지금 말한 것들이 여드름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 혹은 심상성 여드름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와 다른 특수한 형태의 은괴성, 전격성, 켈로이드성 여드름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세 가지도 좀 부연 설명 부탁을 드릴까요? 네. 은괴성 여드름은 여드름 중에서 가장 심한 형태로 피부 조직이 워낙 많이 손상되어 있어서 제대로 치료를 해도 흉터가 남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형태의 여드름이고요. 네. 전격성 여드름은 주로 10대 청소년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심한 그 동그란 낭종성 여드름의 형태로 가슴 등에 아주 심하고 딱딱한 병변들이 빠른 속도로 농양을 형성합니다. 켈로이드성 여드름은 콜라겐 세포가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이 증식하여 상처 부위의 피부가 붉고 크게 튀어 올라오는 것을 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드름 종류부터 좀 살펴봤는데요. 네, 사실 여러 피부 트러블이 있지만 그 중에서 여드름은 정말 평생 겪으면서 한번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흔한 질환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누구는 약하게 지나가는가 하면 누구는 정말 심하게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이 여드름이 특히나 잘 생기는 피부 타입이 있나 그런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여드름은 피부 타입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피지 분비가 많은 지성 피부 타입에 많이 생기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성 피부라고 모두 여드름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중성이나 건성 피부라 해서 여드름이 안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피지가 많이 분비되더라도 피지가 원활하게 배출되면 여드름이 생기지 않고요. 피지 분비가 적지만 모공이 각질로 막혀 있거나 사춘기 때처럼 모공의 발달이 덜 돼서 좁아져 있는 경우나 모공 주위에 여드름균이 많이 살고 있는 경우에는 여드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드름은 피지 분비가 많은 지성 피부에 많이 발생하는 게 대부분이지만 건성이나 중성 피부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드름이 잘 생기는 피부 타입이 있다. 그러니까 지성을 또 뽑아 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지성 타입이 다 여드름이 많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 건성이나 복합성도 발생할 수는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사실 발생 부위입니다. 이게 여드름이 얼굴뿐만 아니고 몸 여러 군데 발생을 하잖아요. 어느 부위 주로 발생을 하나요? 네, 여드름은 피지선이 물론 얼굴에 제일 많이 발달돼 있지만 목과 등, 가슴 등에도 생길 수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여름에 이제 드러나는 옷, 의상 많이 입는 분들 특히나 여드름 정말 신경 많이 쓰시고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는데 일단은 얼굴에 여드름이 가장 많이 보이고 그리고 많이들 고민을 하시기 때문에 얼굴 중에서도 어느 부분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지부터 좀 여쭤볼게요. 네, 지성인 부위에 여드름이 더 많이 생기게 있죠. 네. 사춘기 시절에는
처음에 이제 볼, 이마, 코, 턱, 그 부위에 상관없이 많이 나지만 어느 정도 피지가 조절이 되는 성인이 되면 주로 입 주위, 턱 주위에 여드름이 주로 발생합니다. 아, 이게 근데 사춘기 때 나는 여드름과 성인이 돼서 나타나는 여드름하고 이게 발생 원인이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춘기에는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아 생깁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인 여드름은 환경 영향, 즉 부적절한 세안과 피부 민감도, 유분기가 너무 많은 화장품 사용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불규칙한 생활과 식사, 스트레스, 음주, 호르몬 변화 등의 영향을 받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과 남성 호르몬 안드로겐이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피지선을 자극하여 피지 분비를 증가시키고 여드름을 만들어냅니다. 또 남성의 경우 남성 호르몬이 많아 조금 증가해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이 적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의 증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스트레스 상황에서 남성보다 여드름이 더욱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 나타나는 여드름은 후천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말씀이시고, 반면에 이제 사춘기는 남성 호르몬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성장 과정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춘기 때 나타나는 여드름은 세월이 흐르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진다라고 좀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이건 사실이라고 뭐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사춘기 시절에 생긴 여드름은 남성 호르몬의 여드름 영향으로 생기기 때문에 성인이 되면 낫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춘기 시절 발생한 여드름이 비슷한 상태로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하진 않아도 여드름에서 계속해서 난다면 성인 여드름으로 이행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20대 전후에 여드름 증상이 더 심해지거나 새로 생길 수도 있으며 30대와 40대 성인에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치료를 하지 않아도 보통 수년 후에 없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잘못된 습관이나 스트레스 등으로 잘 낫지 않거나 방치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드름 자국과 흉터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무조건 방치하기보다는 초기에 전문적인 진료와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춘기 때 여드름이 나타나면 좀 잘 관찰을 할 필요가 있겠군요. 관리와 더불어. 근데 정말 여드름이 스트레스인 게 흉터가 생길까 봐 그게 걱정이라는 분들도 많고, 오히려 또 흉터가 생겼을 때 더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흉터는 왜 남는 건지 그 이유도 좀 여쭤볼까요? 여드름 흉터는 여드름을 함부로 손으로 짜서 2차 감염이 되거나 심하게 곪은 염증이 안에서 터져서 염증이 그 피부 깊은 진피층까지 내려가서 피부에 정상 조직이 녹아 없어지기 때문에 생기거든요. 피지가 피부 안쪽으로 터져서 염증이 퍼지게 되면 피부가 울퉁불퉁하게 돼요. 파인 흉터 또는 볼록 흉터 같은 게 생기기 때문에 여드름보다 큰 미용상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중기 이후의 여드름은 손을 대지 않더라도 흉터를 심하게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염증이 심해지기 전에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드름을 잘만 관리하고 잘 치료만 받으면 흉터가 안 남기고 이게 깨끗하게 없어질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드름 흉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염증성 여드름인 화이트헤드를 여드름 초기 곪기 시작하여 여드름이 붉어지면서 염증이 생겼을 때는 중기, 붉은 여드름이 커져서 고름이 잡히면서 피부가 붓고 통증이 느껴지면 말기로 볼 수 있는데요. 초기 여드름인 화이트헤드를 여드름으로 생각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시기에 치료를 잘하면 흉터와 색소 침착 등의 후유증이 없이 깨끗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보통은 여드름 생기고 나서 바로 치료하는 게 아니고 좀 지켜보다가 이게 붉어지기 시작하면 그때 관리하고 치료하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그 전에 미리 좀 관리에 들어가야 되는군요. 그렇죠. 보통 염증 반응이 시작되는 구진 단계부터 여드름 치료를 고민하는데, 사실은 더 초기 단계에서 깨끗이 치료하면 치료 기간 단축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치료법 바로 여쭤볼게요. 이게 사실 여드름 상태에 따라서 치료 방법들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여드름 초기에 방문을 하면 어떤 치료들이 먼저 행해집니까? 아무래도 초기에는 바르는 약이나 이제 먹는 약으로 보통 치료가 되고요. 네. 약간 초기보다 지날 경우는 바르는 연고나 이제 이런 걸로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피부 스케일링이라고 해서 피부 청소를 해주고 피지를 짜주는 그런 치료를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 증상이 경미하다면 바르는 약부터 시작이 되는군요. 근데 사실 피부과 약은 좀 독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오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일 수도 있잖아요. 전문의 모셨으니까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뭐 흔히 피부과 약 독하다는 말 많이 네. 하는데요. 근데 피부과 약을 제대로 쓰면 절대 독하지 않습니다. 해당 질환에 맞는 꼭 맞는 연고를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정확하게 쓰면 약이 되지만 처방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과다하게 사용하거나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거나 부작용 등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반드시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문가의 처방대로, 지시대로만 한다면 치료약, 피부과 약은 독이 아닌 약이 된다는 사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만약에 연고나 이런 압출 등 초기 치료로는 호전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집니까? 여드름 치료를 했음에도 효과가 미미하거나 반복적인 만성 여드름 및 여드름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미세절연 고주파 침이라고 하는 게 있고 테라클리어, XLV 레이저 시술 등의 그런 레이저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드름 환자들의 공통적인 고민이 재발인데 여드름은 피지선이 없으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피지선을 없애주는 고주파 침 같은 것들이 상당히 효과적인 치료가 되겠고요. 그 외에 이제 테라클리어나 XLV도 증상에 따라 첨가하면 더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어떻게 보면 여드름 원인이 피지의 과다 분비이기 때문에 이 피지선을 없애주는 치료를 통해서 여드름이 나지 않도록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 미세절연 고주파 시술은 여드름의 원인이 되는 피지선 그 자체를 네. 파괴하는 시술법이기 때문에 특수한 고주파의 열 에너지를 발생시켜서 피지선만을 선택적으로 파괴하기 때문에 만성적인 여드름, 반복적인 여드름의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게 과연 피지선에만 영향을 주느냐, 아니면 이제 다른 피부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이런 걱정을 또 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답도 좀 주시죠. 네. 정상 피부에 손상을 가하지 않는 특수 팁으로 제작이 되어서 피지선 깊이만큼만 열을 전달하여 뼈피나 다른 피부 조직에 손상이 거의 없게 만들어 그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네. 여드름 염증 완화는 물론 여드름 재발이 현저히 낮고 그 효과 또한 오래 지속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피지선을 없애는 치료 말고 혹시 이제 피지의 과다 분비가 원인인 만큼 이 피지를 줄여주는 치료도 있습니까? 예. 그 테라클리어라고 하는 레이저가 있는데요. 네. 그는 세균을 억제하는 그 파장과 흡입력을 이용해서 모공 속에 있는 피지와 노폐물 등 여드름의 원인을 제거하고요. 피지 분비도 또한 감소시키는 시술법입니다. 피지선과 혈관까지 열 전달이 가능해서 피지 분비 억제와 함께 혈관의 불금증까지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드름 상태가 더 심한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더 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너무 심하면 흉터가 생길 수 있어서 그리고 너무 붉어지면 염증이 심하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 XLV 레이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염증성 여드름이나 여드름 붉은 자국과 색소 침착도 개선을 해주거든요. 여드름 붉은증과 같은 혈관성 치료에 아주 효과적인데요. 이외에도 이제 또 다양한 레이저가 있어서 레이저 치료와 함께 아까 말씀드린 스케일링, 필링 등 메디컬 스킨케어를 병행하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여드름 발생 원인을 기본적으로 제거하는 치료가 이루어지는데 사실 이 여드름이 있는 동안 여드름 때문에 피부가 또 많이 손상이 됐을 거예요. 이걸 또 재생시켜주는 그런 관리도 동시에 혹시 이루어집니까? 네, 여드름 치료는 피부 상태에 따라서 효과적인 여러 시술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염증과 피지를 줄여서 여드름의 생성과 재발을 억제하면서
피부 속 진피층의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 피부 재생 효과를 높일 수 있어서 흉터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예방까지. 네. 네, 좋네요. 근데 이제 사실 이 시점에서 궁금한 건 어느 약물 혹은 수술, 치료 방법이나 부작용이나 한계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레이저 치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건 혹시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은 또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한데요. 이제 레이저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환자 피부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만약에 피부에 적합한 레이저 치료가 진행되지 않으면 여드름이 더 악화되거나 기존에 없던 홍조 현상이 나타나거나 피부가 약해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안전한 치료를 위해서는 특히 이제 전문의와 피부과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거친 뒤에 환자의 피부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피부 상태를 고려한 적합한 레이저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좋다는 그런 레이저를 선택하기보다는 내 피부 상태에 맞는 그런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치료 방법 이후 환자 본인의 어떤 관리법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주의할 사항 있으면 그것도 좀 귀뜸을 해주실까요? 네. 레이저 치료 후에는 일시적으로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보습제를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자외선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삼가고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땀을 많이 흘리는 무리한 운동이나 사우나 등은 일주일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잘 관리하는 방법도 중요한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관리법과 오버랩되는 면도 있을 것 같은데 예방법 그거 있으면 많은 분들이 좀 귀 기울이실 것 같아요. 예방법도 좀 알려주시죠. 무엇보다 청결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평소 따뜻한 물로 하루 2번 정도 세안해서 외출 후에는 꼭 전용 클렌저를 사용하고 화장품이나 먼지가 모공 속에 남아있지 않도록 꼼꼼히 세안해 주어야 하고요. 정기적으로 각질 제거제로 묵은 각질과 모공 속 노폐물을 제거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과도하게 각질 제거를 할 경우에는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가해져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평소 무심코 하는 행동 중에 이제 턱을 괴고 있다든지 엎드려 잔다든지 그래서 피부에 압박이나 마찰을 가하는 생활 습관이 있다면 그것 또한 여드름을 심하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이마나 얼굴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베개도 청결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과도한 화장품 사용은 특히 지성 화장품은 모공을 막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고요. 오일 프리 제품을 그래서 쓰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스트레스나 과로, 흡연 및 음주는 되도록 피하고요. 적절한 수면이 필요합니다. 밀가루, 기름진 음식,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과 같은 혈당을 급격히 높이는 음식들이 여드름에 영향을 미친다는 리포트들이 있어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특정 음식물을 먹은 후 여드름이 악화된다면 그건 되도록 먹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드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드름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면 집에서 고민하지 말고 한번 전문의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김조용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